자,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장을 이제 들어가겠는데 미분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72페이지에 나오는 3.1절 선형근사법과 뉴턴의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선형근사법과 뉴턴-랩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개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근을 찾는 문제입니다. 모든 함수를 다 근 또는 해를 찾을 수 있냐면 막상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찾을 수 있는 것보다 찾을 수 없는 게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근은 찾아야겠고, 그래서 이제 절충된 방법이 이 근사값인데, 이 근사값 중에서도 정확하게 해를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 시간에 소개할 뉴턴-랩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뉴턴-랩슨 방법은 선형근사법에서 조금 더 발달한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미리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172페이지 한번 살펴보면 이 절의 목적은 근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의문을 띄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선형근사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이 선형근사법이 뭐냐? 자, 책에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잘 되어 있는 설명을 읽고 이해가 된다면 충분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게 먼저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파란색에 이 fx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런 fx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항함수, 뭐 이런 값 같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뭐 코사인이라는 이런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도 45도, 30도, 60도 이런 값도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냥 1이라고 해봅시다. 코사인 1. 코사인 1이면 이게 1라디안이라고 하면 약 57도, 58도 정도 되는 값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1이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디안. 그럼 57도, 58도쯤 되면 코사인 60도는 알지만 코사인 얼마요? 1라디안은 모릅니다. 그 다음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아주 소수 몇 자짜리까지 나오는 아주 그런 복잡한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그런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런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계산기든 컴퓨터든 다 이런 근사값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값을 우리에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근사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아이디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x0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함수의 값을 한번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이 이런 함수이면 이 x0라고 하는 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에 근사한 다른 값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게 x1입니다. 그러면 이 x1이라고 하는 것이 이 x1일 때에 그러면 이 fx의 값은 알기가 쉽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x1일 때는 값을 안다고 합시다. 여기 fx에 넣었을 때.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이 x0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추론을 해볼 것인데요. 그 방법이 지금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접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x0라고 하는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f' x0 우리 앞에 2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요것이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죠. 그 다음 요 점, 지나는 점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0, f의 x0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해집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x1일 때 내가 이 f의 x1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 못 구하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이 값은 제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구할 수 있느냐면 이런 선형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f의 xi 대신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f의 x1 이 값 대신에 어떤 값을 쓰겠다고? y의 1의 값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건 얘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못 구하니까 이 값하고 가장 비슷한 값이 이 점입니다. y1. 왜 이 점이냐? 이 그래프, 이 x1이 아주 가까운 x0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꾸었을 때 이 x1이 들어갔을 때 만나는 이 접선의 함수값과 곡선의 함수값을 거의 이렇게 같다라고 두는 것이 이 문제의 아이디어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f의 x1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 잘 못 구하니까, 자 여기 다 지우고요. 결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f의 x1을 구해야 하는데 이 값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 값 대신에 뭐를 사용하겠다? y1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요만큼의 오차, 즉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근사값이라고 하죠. 같다면 근사값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만큼 차이가 나더라, 오차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용어를 한번 보면 x1하고 x0 사이에 요 x의 차이, 이걸 가지고 델타 x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부분이 델타 x입니다.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f의 x0, 그 다음 여기 f의 여기 이 값에서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되냐면 델타 y가 되죠. 델타 y.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 점 x0, f의 x0를 지나고 기울기는 f' x0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만요. 실제로 y가 거기에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구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 점을 지나고 y는 y-f의 요 점을 지나니까 x0, 그 다음에 기울기가 f' x0, 그 다음 x 빼기 x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 직선에서 이 x1을 대입하면, 요거 대신에 이제 뭐를 대입하냐면 x1을 대입하면요, 여기 이렇게 x1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같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x1이 들어가면 이 요 직선에서 x1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돼요? 여기가 y1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x1 빼기 x0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델타 x가 있어서 얘를 델타 x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이 부분이 델타 x 될 거고, 여기는 f' x0 역시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y1 마이너스 f의 x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델타 y를 뭐라고 했습니까? f의 x1 빼기 f의 x0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둘 수 있느냐 하면 이 y1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y1은 여기를 우측으로 이항하니까 f의 x0 플러스 f 프라임 x0 그 다음 델타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y1이라고 하는 이 값과 이 값을 우리 같은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값을 어떤 값으로 대체하느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계산한 거죠.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이 값인데 fx1 이 값인데 이 값을 몰라서 지금 얘로 한 거니까 얘를 이 fx1으로 대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fx1을 이걸로 이제 둘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fx1을 우리가 결론을 요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둔다는 겁니다. 이 값을 직접 계산 못하니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1을 넣은 값을 f의 x1의 값으로 하겠다. 어떤 값으로? 근사한 값, 근사값으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f 프라임 델타 x 이 부분이 즉 뭐가 되느냐면 y에 정분돼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dy라고 이렇게 두고요. y의 미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말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 말이죠. y1의 그러니까 f의 x1의 값을 못 구하니까 그 값 대신에 누굴 쓰겠다? y1의 값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x0가 3분의 파이일 때 fx가 코사인 x의 선형 근사식을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1의 근사값을 구해라. 자, 근사식 어떻게 구했습니까? 앞에서 보시면 근사식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아까 봤던 그 식이랑 같습니다. 여기 식인데 처음에 값이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들어가고요. fx가 코사인 x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3분의 파이 들어갔고요. 여기 그 다음 여기는 처음에 있는 값이 3분의 파이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계산하면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됩니다. 이 기하학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코사인은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겁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이 약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값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코사인 1이라고 하는 것은 1라디안은 3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거든요. 여기쯤 되거든요.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이 1라디안이죠. 그럼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값의 정확한 걸 못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3분의 파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 위에 있는 값, 확대를 하면 이렇게 껐을 때 이 파란색 값은 지금 밑에 있고요. 그래프가 여기 접하니까 이렇게 접해서 내려가게 되고 접하는 값이 3분의 파일 때고요. 이 값이 실제로 내가 구하고 하는 값은 1일 때의 값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이 빨간색을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찐 해라고 하면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진짜 해면 여기에 있는 요 해는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0.5409쯤 되니까 요 값도 0.5409라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의 값은 다 구해줄 것 같지만 못 구해요. 계산기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값을 줍니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그런 값은.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하는 방법, 고점에서의 값은 못 구하니까 고점 근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값을 그 접선의 방정식에 넣은 값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1-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in x의 선형근사식. 자, 0에 충분히 가까운 x에 대해서 fx equal sin x의 선형근사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선형근사식을 그대로 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lx는 f의 x0인데 x0가 0이죠. 그 다음에 f를 미분한 거에 0 대입하고 그 다음 x 빼기 0. 이 식에서 그대로 대입한 거. 여기 아래 있죠. 계산하니까 뭐 됩니까? x 되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식이 뭐다? x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예제 3번 175페이지 예제 3번에 3승근 요 값의 근사값을 한번 보여보죠. 3승근 루트 8.02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근사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3승근 8은 얼마인 줄 알죠? 3승근 8 2잖아요. 2. 그러면 2인 점에서의 값은 2보다 조금 더 큰 얘는 얼마일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함수 fx를 이렇게 둡니다. fx를 3승근 루트 x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3승근 루트 x인데 2인 점에서는 알기 때문에 2인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2라고 하면 이 2인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접선을 그었을 때 2보다 조금 더 큰 여기 뭐 이게 그냥 표기를 하기를 이렇게 적은 겁니다. 2가 아니고 여기도 8이죠. 8보다 조금 더 큰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 요거 빨간색을 못 구하니까 나 파란색으로 구해서 쓰겠다 이거죠. 그럼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한 요 식을 또 가져다가 써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제가 마우스로 쓰는 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쓰면 그 뒤로는 그 타블렛 가지고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좀 더 보기 좋은 글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배송을 시켰는데 한참 걸리네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참 걸려요. 그래서 f'x는 미분하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3분의 1 이게 x의 3분의 1승이잖아요. 3분의 1 내려오고 x의 3분의 1 빼기 1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될 거냐? 요 값이죠. lx 어떻게 될 건데 한번 구해보죠. lx는 f에 f가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요 값이 지금 얼마냐 하면 처음에 값이 8이니까요. 여기다 8 넣고요. 더하기 2분에서 또 8 넣고요. 그죠? 2분에서 8 넣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8 넣으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에 2의 3승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1 됩니다. F8은요. 여기다 8 들어가면 2죠. 2 더하기. 여기는 12분의 1 되고요. 또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얼마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였어요? 8.0이죠. 그래서 8.02 빼기 8이니까 0.0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책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답이 좀 힘들게 나오네요. 2.00166667 뭐 이렇게 좀 나오네요. 계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형태 쪽에서 제가 좀 강의하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학생들은 저기 네모, 친, 선형분사식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177페이지에 있는 이제 뉴턴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 1.3에 나오는 다른 값들도요, 학생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뉴턴의 방법 177페이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중요한 방법이겠죠. 그 17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뉴턴 랩슨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또는 뉴턴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177페이지 어떤 함수의 근, 즉 fx가 0인 x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 절에서는 그 앞에서 배운 이분법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분법 기억나나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사이에 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구간을 반을 나눠서 또 계산을 하고 또 반을 나눠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보다는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뉴턴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에 다 이 뉴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근은 이 값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즉 x축과 만나는 것이 솔루션, 근 또는 해라고 이렇게 하죠. 근 또는 해가 됩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x0의 값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점에서 뭐를 구하겠습니까? 딱 느낌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의 값을 구합니다. 이 x절편의 값을 다시 함수값에 대입해서 그 점에서 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또 그 점의 값을 대입한 고점 x2 자 다시 여기서부터 x0를 처음에 정하고 이건 주어진 값이고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겠습니까? x0 그 점, 저 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힘들죠. f의 x0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절편이 나오는 게 x1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볼까요?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물건이 떨어져서 야. 구해볼게요. y-f의 x0 그 다음 고점에서의 기울기가 f' x0 그 다음에 x 빼기 x0인데 x절편이니까 y 값이 0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y의 값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이 양하니까 마이너스 f' x0분의 f의 x0는 x 빼기 x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우측에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을 다시 넘겨주면 이렇게 여기 위에 계산할게요. x는 x0 더하기 f' x0 분의 f의 x의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x1입니다.
이 값을 또 다시 넣은 값, 점, 즉 x1, f의 x1에서의 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 또 절편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부호가 지금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부호가 어디 잠깐 틀렸네요. y의 값에 0을 넣고 x0를 구하고 그렇죠. 더해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뭐가 되느냐? x1의 값이 됩니다. 그렇죠. x1의 값이 되죠. 자, 요 값에서 맞습니다. 여기 부호 틀렸네요. 그렇죠. 왠지 이상하다 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x0 있고요.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죠. x0. 자, 이걸 일반화 시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됩니다. 밑에. 여기. 요 형태처럼 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x1이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거잖아.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수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럼 얘는 뉴턴 랩슨 방법은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뉴턴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x 절편들이 점점점 이 해로 가까이 간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직접 구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x2는 x1에서 했으니까 x1 마이너스 f 프라임 x1 그 다음 여기는 f x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 값을 구한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5입니다. 함수 fx가 x의 5승 빼기 x 플러스 1의 근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공식. 자, 외웁시다. 여기 나와 있으면 이 공식에 의해서 제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초기 값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초기 값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180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끝나는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예제 1.7에서 할 수 있듯이 처음 값을 잘못 잡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초기의 값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초기의 값은 1.5 문제에서 초기의 값을 얼마로 줬느냐? 여기 책에 보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서 책에 뭐 형태들이 다 있으니까 미분했는 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5x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값들을 집어넣어서 해주면 처음에 마이너스 4.5 그다음 마이너스 1.17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하면 되겠죠. 뉴턴 방법.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뉴턴 방법을 이용한 세제곱근의 근사값 그러니까 1.7 예제 1.7 뒤에 잘못 선택한 거는 설명을 그냥 말로만 하고 넘길게요. 미리 이야기하면 초기 값을 잘못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뉴턴 방법은 다 좋은데 초기 값을 잘 잡아야 하고 또 그래프 모양이 조금 그 이상한 모양은 또 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치 해석이나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울 때 그때 다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1.6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턴 방법을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라. 그러면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죠. fx는 이거의 근사값이니까 x의 세제곱 빼기 7 이렇게 해서 만약 여기 x에 3승 루트 7이 들어가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를 fx라고 하고 그 다음 시작하는 점은 여기처럼 2 이런 거 점을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시작하는 초기값을 2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 자, 학생들 그 공식 외웠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x2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가 이제 x0라고 합시다. x0라고 하면 여기 x1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하나만 같이 해보도록 하죠. x1은 자, 제 기억에는 x0 마이너스 한번 유도를 해보면 잘 기억이 납니다. f 프라임 x0 여기는 f x0 맞죠? x0의 값이 2죠. 2 빼기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어서 x0 2가 들어가면 4, 4, 3, 12 일단 여기에 2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8 빼기 1 8 빼기 7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분의 23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쯤 되겠죠. 그래서 반복하면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 사실 이 3장 제목은 미분의 응용 맞네요. 미분의 응용의 대표적인 선형근사법과 뉴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3.2절에 있는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을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연습 문제 있는 것들도 몇 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연습 문제 뉴턴 방법을 정할 때 초기에 주어지는 값은 학생들이 거기 문제를 봤을 때 아닙니다. 제가 초기 값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